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1년도 대비 행정학 개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행정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지금 이제 처음 접하신 분도 있고 또 계속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과목명만 지금 이제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좀 낯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공통 필수하는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게 그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어머니가 좀 이렇게 일찍 조기 교육에 신경을 쓰셨다면 어쩌면 입학 전부터 계속 접해왔던 내용들일 거예요, 아마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도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래도 익숙해요. 보면은 어디선가 많이 본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도 가능하고 그럴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행정학 개론 같은 대학 전공 과목을 만났을 때 이제 굉장히 낯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오셔야 된다.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일단은요, 초창기에는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얘기를 들어도 이 뭔 말이지? 이럴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때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왜 다른 과목처럼 이렇게 수월하게 안 넘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뭐 과목을 바꿔야 되나, 이제 희한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과목을 바꾸려고 해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른 과목을 뭐 또 수월한 과목을 찾아서 갈 수 있으면 그 과목 하라고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택 과목들이 이제 뭐 고교 과목이 한 1년은 더 남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전공 과목들이에요. 이제 나머지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긴 안목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행정학 개론을 피해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반 행정직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고, 그 다음에 해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또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부 공무원을 할 거기 때문에 해놓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관이 좀 느껴지더라도 뚫고 나가셔야 되고, 어떤 과목이나 난관은 다 있는데 이게 낯설기 때문에,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용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제 어려움이 느껴질 수는 있을 텐데, 못할 거는 아니다 이게. 무슨 난생 처음 듣는 어떤 언어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한국말로 다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할 거고 해서 처음에 낯설더라도 잘 버텨야 한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딱 여기서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많이 알면 많이 보이고요, 많이 모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영화 볼 때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영화 볼 때는 줄거리 따라가기 바쁘고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그 캐릭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가 굉장히 바빠요. 근데 이제 그거 하기에도 버겁잖아요. 그 시간이 다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화 스토리를 한번 알고 나면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는 볼 때 조금 더 이제 섬세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만약에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까지 본다면은 이제 이 촬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구나, 뭐 혹은 또 오게티까지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오게티를요, 처음 영화를 보면서 찾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 대체로 좀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아니 공부를 한다,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오게티를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똑같은 그 루틴으로 여러분들이 좀 쫓아가시면 좋겠는데, 처음에 일회독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회독할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스토리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구나, 감만 잡으셔도 됩니다. 감만 잡으셔도 돼요.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해 가면서 좀 더 섬세한 부분들로 이제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오게티에 해당되는 게 우리한테 보면은 굉장히 그 막 구석탱이에 그 굉장히
구체적인 용어인데 그거 외워야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영화 볼 때 오게티를 찾는 작업하고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게 사회과학 영역에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은 행정학 공부하기가 조금은 좀 수월할 수 있고, 기초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맨 땅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거리 쫓아가기도 버거운 이런 상태가 될 것인데, 그거를 이제 반복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반복 공부하시면서 그러면서 점차 요거를 익숙하게 만들다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또 그냥 내가 원래 이만큼 알았다 싶은 정도의 착각을 또 가져오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낯선 사람 딱 처음 만났을 때는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죠? 말 붙이기도 뭐하고 그렇지만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속마음도 털어놓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우리 좀 친근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하면서 해결될 것이고, 낯설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번 또 이게 회독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테니 그런 마음가짐을 먼저 먹고 오셔야 돼요. 다른 과목을 접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오셔서는 안 된다. 예, 이게 행정학이나 행정법 같은 전공 영역 공부하실 때는 그런 마음을 좀 이제 새롭게 좀 이렇게 리뉴얼하고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을 좀 없애자. 그래서 1회독하면서 다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언제쯤 딱 끌어올리면 되냐면 우리가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그때 이제 딱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제 드릴 말씀인데, 문제 같은 거는 양보다는 질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를 이 제대로 섭렵하고 가면 그러면 합격선에 다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도 모의고사도 하고 뭐 그러긴 할 테지만은 그런 정도 학원에서 다루는 정도 이상으로 어디에 뭐 저 많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하려고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까지 공부할 여력이 되면 좋지만 또 그런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제 편하지가 않아서 자꾸 여기저기에 있는 거 귀동냥 해가지고 뭐 이런 자료가 좋다더라, 뭐래더라 하면은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막 수집하기 바쁜데, 그래봐야 이거 제대로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 뭐랄까요, 이제 너무 양만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이제 우리가 단권화 한다는 얘기 좀 들으셨죠? 공부할 때 단권화를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보고 있는 이 책은, 교재는 컴팩트 교재예요. 제가 이제 기존의 서적들이 너무 이렇게 모든 주제를 다 집어넣으려고, 그건 강사들이 보험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책에서 안 나온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과목명만 있지 어느 내용은 나오고 어느 내용 안 나온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이 과목이 이 시험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틀리라고 한두 문제 내는 게 있거든요. 그 틀리라고 한두 문제 내는 것까지도 나의 교재에 다 있다, 이런 거 하려고 보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옛날 90년대 때 나왔던, 90년대 여러분들 태어났나요?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에서 나온 것들서부터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통 책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기출선지들을 옮겨다가 떼다 붙여놔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너무 광범위하다, 주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때 반복 설명이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관련 문제들의 선지를 여러 개를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반복 설명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책들을 보다 보면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시중의 책들을 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요. 아니, 그런 책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책들도 장점이 다 있죠. 뭐 공부하다가 특이한 걸 봤는데 이 안에 보면 백과사전처럼 다 들어가 있다,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양이 많고 방대하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보다는 다른 장점을 우리는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문장들을 하나로 털어넣어서 제가 유사하게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개념들은 한꺼번에 쭉 다 밀어 넣어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반복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개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 같은 거를 뭐뭐 하였다 이렇게 서술하듯이 쭉 이야기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딱딱 잘라가지고 표현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제 그런 방식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제도 좀 콤팩트하게,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나오는 주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책 두께가 좀 많이 얇아졌죠. 다른 책들보다. 그렇게 됐는데 들어가야 될 내용,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랑 함께 이제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으면서 나가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차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문 닫고 들어간다 이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대학 갈 때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을 뭐 안 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대학을 가는데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이 수능 같은 거랑 좀 비교해 보면 수능은 좋은 점 나쁜 점이 우리 시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있는데, 좋은 점은 등급이 낮아도 갈 데가 있다는 거. 어디든 이제 쑤셔 보면 들어갈 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내가 좀 별로 많이 안 했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데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단점은 뭐냐면은요, 대학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면 잘 들어갔다가 되고, 어디 들어가면 어디 대학 다니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싫어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서 자기 열등감도 생기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공무원은 이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받았다고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원 내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이제 정해져 있는 숫자 안에만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낙방하는 거예요. 낙방하면 뭐 1점 차로 떨어졌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은데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뭐 지나간 다음에 1점 차로 떨어졌건 100점 차로 떨어졌건 그거는 결과가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점은 이게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괜찮은 거는, 이게 뭐 좋은 점수로 붙건 나쁜 점수로 붙건 그냥 붙는 거 안에만 들어가면 그러면 차이가 뭐 거의 없다. 차이가 거의 없다. 물론 뭐 국가직 일반행정 들어간 다음에 어느 부처로 발령받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붙기만 하면 그건 다 똑같은 공무원이지 무슨 뭐 그 안에서 더 우수한 공무원이고 더 낮은 공무원이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하는 일이 다르다 뿐이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 닫고 들어가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다. 1년 차는 근데요, 문 닫고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완벽하게 내가 안정권으로 이렇게 합격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 1년 차 공부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 전략이 어때야 되냐면, 전 과목을 90점을 목표로 하세요. 90점을. 90점 목표로 합니다. 90점 목표로 하면 두 문제 버려도 된다가 되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두 문제 버려도 되면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해 못하겠는 영역 버리고 가세요. 그때 마음을 어떻게 먹는 거냐? 안 나올 거야. 이번 시험에 안 나오겠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90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뭐 한두 개는 틀릴 여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버려두고 갈 수 있는 주제들이 많아져요. 많아져요. 꽤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9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은 나머지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 기출문제 풀다 보면 꼭 빈출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빈출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빈출되는 주제들을 다 알고 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소수,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꼭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우리 시험의 특징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서 내가 틀려주더라도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량을 상당히 줄이면서도 나머지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요거 합격선으로 나를 올려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꼭 쓰셔야 되는데, 이 전략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특정 과목을 버리고 가는 일이에요. 어떤 과목이 나한테 큰 취약점이다. 그래가지고 그 과목 한 60점만 맞자. 나머지 과목 100점 맞자. 이거는요, 1년 안에 못 붙어요. 절대 못 붙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몰라. 그 전에 공부를 이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내가 뭐 해둔 게 있다. 그러면은 몰라. 그러면 또 모르지만, 안 그러면 1년 안에는 그건 못 붙어요.
왜냐면 나머지 과목을 100점 맞으려면요 공부량이 나머지 과목에서 엄청 커져요. 엄청 커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취약한 과목이라 할지라도 못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적어도 80점대는 맞자. 80점대 맞자. 그 나머지 과목에서 내가 좀 더 전략 과목이 있으면 그걸 한 문제 더 맞으면 되니까.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맞춰줘야지 60점 막 이런 목표는 안 된다. 어떤 과목이든 60점짜리 하나 찍으면 나머지 과목에서 힘들어진다. 알겠죠? 네. 그렇게 되면 국가직은 진짜 노리기 어려워요. 적어도. 국가직은 노리기 어렵고 지방직에서 이제 운빨을 좀 발휘해봐야 되는 거 이런 건데 특히 이제 경기도권, 서울권 같은 경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는 쉽지가 않다. 지방직도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데들은 쉽지가 않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까 점수가 국가직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직에서도 좀 버거워진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타 지역은 조금 이제 한 80점대 전략, 평균 80점대 80점 정도 넘는 전략만 세워도 합격할 수 있는 지방직들은 좀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국가직까지 좀 노리면서 공부는 해야 되니까 90점 목표로 전 과목을 가져가자. 그러니까 내가 좀 취약한 과목은 80점 정도, 80점 정도로 노리고 나머지 과목을 좀 채워놓으면 그러면 해볼 만하다. 알겠죠? 문 닫고 들어가는 건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건 안전빵은 아닌 거예요. 안전빵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2년차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 2년차로 접어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전년도에 이제 아쉽게 내가 좀 미끄러졌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제도 좀 넓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95점, 100점 정도를 맞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과목당 하나씩 더 맞으면 진짜 안전해지거든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차 때 공부했던 것보다는 이 다뤄야 되는 주제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위치를. 우리도 이제 홍보하지만 우리 학원의 첫 번째 합격생이 학원 만들자마자 첫 번째 합격생이 5개월 만에 나왔는데 5개월 만에 5개월 공부하고 이제 붙은 합격생이 제일 먼저 붙은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홍보는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학원에 와서 이렇게 단기 합격했다. 홍보하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그 개인기로 개인기로 됐다. 학원에서 어떻게 5개월 만에 붙여줍니까? 그거야 기본이 안 돼 있는데 5개월 만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인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붙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일단 돼 있었고요. 영어가 뭐 토익 같은 경우에 900점대 이상 나왔던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공이 이제 그 사회교육과를 나와가지고 한국사하고 사회 과목이 됐어요. 뭐 그런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시험 얼마 남기지 않고 와도 합격이 가능했던 거지. 이게 그죠? 네.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그 기간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를 롤모델로 준거 대상으로 삼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시면 안 돼요. 나도 그 기간에 붙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할 때 우리 당일치기 할 때 수법 같은 거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그 본질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합격권에서 점점 멀어지는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개요 잡아드리면서 우리 한번 행정학이라고 하는 걸로 좀 특화해가지고 행정학에 대한 공부법을 잠깐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행정학 공부법 같은 경우에 일단은 모든 과목이 다 적용될 수는 있는데 제가 뭐 건방지게 다른 과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거는 없고 우리 과목에 이제 국한해서 봤을 때 이게 이제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낯설다, 낯설음이 이제 처음에 느낌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렵다, 낯설어서 어려운 거예요.
낯서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전공 영역이니까 기본빵 베이스가 깔려있다는 전제 위에다가 요 학문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인정하고 갑니다. 그러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된다. 첫 번째는 내용에 대한 있잖아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무조건 이해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을 내가 정리를 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세 번째는요. 요거를 갖다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한 반복. 이렇게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게 맨 처음부터 한 방에 이게 다 안 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무한 반복 얘기를 했잖아요. 회독을 증강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할 때는 회독의 증강이 매우 중요한데 회독 증강. 이 회독 증강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는 만큼 보인다요. 아는 만큼 보인다. 1회독 때 안 보였던 게 2회독 때 보이고 2회독 때 안 보인 게 3회독 때 보인다. 아까 영화 관람할 때 그 얘기들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을 보는 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이런 것들 가지고 봐야 되는데 행정학 과목에 이제 국한해서 좀 우리가 보자고 했잖아요. 행정학 과목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총론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 같은 것들 많이 봐요. 행정이라는 작용이 뭔지는 대충은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입법, 행정, 사법 그럴 때 뭐 행정이겠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뭔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 나라를 살림을 뭐 이렇게 책임지면서 끌고 나가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변천해 왔고 어떻게 등장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맥락도 보고 이 개념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왜 이 행정작용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총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총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정책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책론이 나오는데 정책론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정부가 이 행정이라는 걸 하는데 정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라고 이제 방향성을 잡는 걸 우리가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떻게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채택이 되고 결정되고 집행되고 평가받게 되는지 이 과정을 한번 쭉 봐야 된다. 그래서 정책론이 나오고 그 다음엔 조직론이 나오는데요. 이 이제 행정부의 조직 관료 조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관료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거고요. 그 조직이 어떻게 해야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동기부여나 리더십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고 정보사회의 이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혹은 앞으로 이 조직이 이 정보사회에서 어떻게 혁신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인데 원래 행정학의 출발은 공부하다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조직론이 출발이에요. 사실은 조직론이 출발입니다. 관료 조직을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행정학이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작용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 이게 정치 안에 쏙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 정치학 안에서 이 작용들을 다 다뤄왔는데 이 행정학이라는 게 떨어져 나온 것은 이 출발이 조직론으로부터 출발했다. 행정조직을 관리하는 건 정치학에서 다룰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행정학이 독립을 한 거예요. 그 독립한 지 이제 1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론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인사행정론이에요. 인사행정론은 이 조직을 이렇게 꾸려놨으면 조직 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전문성 키워줄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사기는 어떻게 복돋아 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고 또 잘못했을 땐 징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윤리를 다해라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기법들이 또 필요해요. 디테일하게 그걸 이제 인사행정론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행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무행정론
재무행정론이라 그래서 이제 돈을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가 이제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총알이 필요하지. 그게 돈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예산을 짜고 집행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기법들, 이게 이론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행정부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요, 얘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게 이제 복지 업무 등등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기에는 이제 한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기에는. 그러니까 큰 틀만 정치인들이 결정해 줄 수밖에 없고 정치인들이 그거는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해야 되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면 행정부가 이제 요거를 집행해 줘야 되는데 그 집행 과정의 디테일함이 워낙 옛날보다는 커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뭐 100% 이거를 뭐 우리한테 뭘 해줄 수가 없다. 이게 다 모든 걸 결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시대가 돼서 행정부의 몸집이 굉장히 비대해졌고 그런데 이제 행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이 이 시건방져져.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자기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는 식으로 착각을 하게 돼서 이게 이제 때로는 자기네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면서 이게 마치 공익이라는 식으로 포장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시험 봐서 붙는 사람들이지 이게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선출직 공무원한테 대표권을 줬고 그 다음에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가 일을 다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기 일을 또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놓은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 대리인, 복대리인의 개념이 되는 건데 대리인, 주인은 국민이라고 본다면 대리인의 대리인이 돼 있는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지만 실제 공무원이 돼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타성에 져가지고 자기네 중심성이 생기고요. 그래갖고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서 막 우겨대고 이럴 수도 있어서 이거 견제와 통제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개혁이 필요한데 이게 자리를 딱 잡고 있다 보면은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항상. 개혁에 대해 저항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류를 시켜줘야 된다. 국민의 요구가 이 안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돼서 행정 환류론이라는 대목을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는 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파트예요.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생활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역마다의 그 요구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를 해줘야 돼서 이 지방행정에 관련된 거. 예전에는 지방행정을 이제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줬거든요. 근데 지방행정은 떼어서 자치를 많이 시켜주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확보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주민참여 제도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원이 이렇게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학은. 그래서 이 흐름을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흐름과 관련해서 먼저 뭘 해줘야 돼요? 예, 아는 만큼 보이는데 줄거리를 보자 그랬잖아요. 줄거리를 파악하고 등장인물을 파악한다. 등장하는 여기는 주제라고 합시다. 주제가 이런 게 다뤄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먼저 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점차 여기에서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점차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들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테라코타 공부법 요거를 꼭 생각하세요. 마음을 딱 다잡고 테라코타 만들듯이 내가 일단은 뭐 사람 모양의 테라코타를 하겠다. 그럼 철사를 구부려 가지고 사람 모양 뼈대를 이렇게 탁 잡아놓고 그래 놓고 거기다가 찰흙을 덕지덕지 막 붙이고 거칠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세밀하게 뗄 때 떼고 그 다음에 찰흙을 더 덧붙일 땐 덧붙이고 보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강을 한 다음에 찰흙칼 같은 걸로 이제 세밀한 부분들 요거를 새겨 넣고 장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구워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줄거리를 잡고 찰흙을 덕지덕지 붙이고 뗄 거 떼고 붙일 거 붙이고 그게 여기 이해 과정에서 있어야 되고요. 섬세한 찰흙칼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과정이 이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고 정리를 해서 이제 내가 그 디테일을 내 손수 이제 다 새겨 넣는 거예요. 새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부분은 이게 내 작품이란 말인가? 그러고 이제 감상하면서 그걸 내 머릿속에다 다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적용하는 과정이 이제 문풀 과정일 텐데 저 과정이 이제 구워내는 과정. 초벌도 하고 재벌도 하고 그래가지고 단단하게 더 이상은 이게 깨지지 않도록 쉽게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다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 여기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이다. 이게 이 과정이 6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이거 하다 말고 이거 하고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니까 이 과정을 인내하면서 요 내용들을 잘 채워놓고요. 됐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 얘기를 잊지 말고 회독을 늘리자. 요것이고 요게 회독이 좀 늘었다라고 한다면 정리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기서는 같이 나올 수 있는 말이 단권화 같은 거예요. 단권화인데 나만의 단권화를 할 때 나만의 이제 서머리 노트가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필기 노트 같은 거. 그래서 필기 노트에서 한 발 더 나간다면은 이제 나만의 서머리 노트를 만드는 거죠. 서머리. 근데 하지만은 여기서 이거 난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요 정도 필기는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판서해 드리면 그 필기를 해놓은 것을 바탕으로 하되 이제 교재 빽빽이를 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 교재 빽빽이도 대안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무조건 어떻게 됐든 요런 정도 선에서 단권화를 해서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말고 요 안에서 요거를 반복적으로 자꾸 넘겨가면서 복습하고 이 안에서 모르는 게 없다 할 때 다른 교재 추천해 주세요로 저한테 오세요. 이 안에서 모르는 게 없어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르는 게 없으면 근데 할 필요 없어요. 문제 다 풀리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풀리니까. 일부 제가 이제 컴팩트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일부 희귀 주제 같은 거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거기다 채워놓으면 돼. 그러면 되기 때문에 이거 안에서 승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권하고 정리를 꼭 해야 된다. 이 서머리 노트 하라 그러면은 꼭 있잖아요. 내 손으로 쓴 거 이런 거 안 하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뭐 서머리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져다가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행정학은 별로 이제 없는데, 한국사 이런 거 보면은 뭐, 그죠? 네. 그거 많이 사서 보잖아요. 남들이 필기해 놓은 거. 전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필기한 거를 하는 거가 그게 옛날 당일치기 하던 습성이 있어서 그래. 공부를 내가 정확하게 안 하고요. 자꾸 누가 축약해 놓은 것만 빨리 머릿속에 외우고 시험 보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인데요. 절대 그게 성공하기 어렵다. 저도 당일치기 아주 매니아입니다. 대학 다닐 때도 시험이 내일이면 어떻게 하냐. 시험 주간이면 이제 돈이 좀 많이 지출되죠. 왜냐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많이 로비를 해야 돼. 로비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예상 문제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상 답안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얘가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획득하는 거죠. 그거를 획득해서 복사해서 그 열심히 이제 읽어보고 그럼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공서적을 내가 제대로 공부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족보를 구해가지고 내가 그걸 읽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읽고 시험 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줄 때 자기는 노력해서 했는데 나쁜 놈들 이거를 그냥 얻으려고 하다니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아량이 좀 있었어요. 아량이 있었던 게 성적을 지금처럼 절대평가 뭐라 그래야 되나?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를 그때 했기 때문에 그냥 뭐 A를 많이 주고 뭐 이런 과목도 많았어요. 그냥 대부분 A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됐다. 그러고서 뭐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얍삽하게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하는 거면서
그 상대방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한 친구가 이런 걸 자꾸 안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몰아가죠. 저런 저 이기적인 놈 이렇게 이기적인 놈 지만 잘 살겠다고 저런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가니 친한 애들한테는 이걸 좀 그죠? 네,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서 아량 열심히 베풀어도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한 애가. 왜냐하면 그러고 시험 보잖아요. 절대로 자기가 자기 머리로 이해해서 공부한 애 거를 족보 베껴서 써놓고 나온 애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걔는 자기가 쓴 족보를 그걸 그대로 그냥 똑같이 쓰고 나오겠습니까? 걔는 더 아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문제가 100% 똑같이 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채우는 그 공간이 있고 그 족보만 외우고 간 애는 그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가 외운 대로만 써놓고 나와. 그러니 성적이 더 좋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남들이 단거나 서브노트한 거는 그 사람이 할 때 이렇게 내용 쓰고 얘와 얘가 이렇게 요 내용이 이렇게 쭉 있으면 얘와 얘가 이렇게 연계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얘가 얘랑 연계됐다는 걸 이해하고 이걸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내 머리로 알아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잖아요. 남의 서머리 노트를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내용만 막 외워서 들어가기 바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고득점 못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공부법이에요. 응?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들 여력이 된다면 이걸 만드는 거예요. 회독을 해서 내가 어느 만큼 이해가 됐다면 나만의 서머리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또 이거 하라 그랬다고 시간을 여기다가 무진장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넣을 건 없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건 들어가 있는 대로 그냥 단어만 써놓으면 되잖아 거기다가. 그러니까 요 선 작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가 뭐랑 연계된 개념이다. 이걸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핵심 단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써머리로 해놓는 거지 거기다가 그 관련 내용을 막 다 써놓고 그 다 써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파트 거기에서 내가 요게 뭔가 새로운 게 찾아졌어 내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런 건 메모를 해놔야 되겠지만은 여기다가 무슨 우리 책 쓰듯이 교재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그걸 다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막 형형색색 화려하게 막 진짜 장난 아니게 쓰고 그럴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만 있으면 돼. 예쁘게 쓸 필요도 없어. 막 써도 돼요. 막 써도 돼. 그렇게 해갖고 시간은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고 그걸 했다면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암기예요. 시험 보러 갈 때 농담 삼아 그런 학생들이 있죠. 선생님 머리를 빌려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그 작업을 뭘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머리에다 넣어놓는 걸 안 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 연습도 요번 텀에는 좀 일찍 시작해서 반복으로 자꾸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외운 것도 까먹고 또 해고 또 까먹고 또 해고 까먹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암기를 철저히 해야 그래야 거기에서 내 머리에서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암기가 안 돼 있으면요 시간 싸움에서 져요. 시간 싸움에서 딱딱 암기가 돼갖고 기계적으로 버튼 누르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줄여서 5과목을 100분 안에 충분히 해소하고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기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암기 요거는 이제 체내화라고 보시면 돼요. 체내화 자기 안에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숙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숙달 기계처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이제 여기서 사이버네틱스 이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내가 기계 장치처럼 프로그램이 입력돼 가지고 그냥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돼야 돼요. 그게 암기예요. 그래야지 시간 절감하고 탁탁 한다. 머리로 자꾸 하려 그러면 머리로만 하려 그러면 머리로 해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은 머리로만 하려고 문제 풀 때 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요게 좀 뭐였더라? 거기서 그게 이런 거였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요. 사이버네틱스 버튼 누르면 바로 툭 튀어나온다. 거의 이런 개념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과정에서 문제 몇 개 보는 거는요,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한번 그냥 맛을 보는 거, 시식 정도지 여기서 문제 다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 과정까지 다 마치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출문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족보예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놓고 반복해서 읽고 또 외우고 까먹고 막 하고, 여기는 기출문제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단어 하나라도 모르는 게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붙는다. 무조건 붙는다. 응? 그래서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양보다 뭐라 그랬어요? 양보다는 질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양보다 질이다. 그래서 질로 승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로 승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이 기출문제에 있다. 질이라는 표현은 제 기출문제만 봐라. 그런 얘기로 하는 거고요. 예상문제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강사들이 막 출제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되게 깊게 물어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가능성이 또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얘기가 막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기왕에 불필요한 얘기도 공부한다면 그냥 강사들이 낸 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기출이 이미 된 거, 이거를 가지고 보는 게 나은 게, 여기 시험장에 가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걸 참고합니다. 기출문제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좋겠다. 기출문제에서 모르는 게 없이, 여기는 이제 기출교재의 문제집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출문제집을 빽빽이 해야 된다. 빽빽이. 기출문제집 빽빽이 해야 된다. 알겠죠? 요 안에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그죠? 내가 새롭게 이제 파악하게 된 거, 그 내용들은 다 빽빽이 해놓고 반복하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확실히 알았어. 5. 그 다음에 아직 좀 애매해. 세모. 그 다음에 이건 아직 모르겠어. X. 이렇게 놨다가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가 전부 다 5가 되면 다 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들어가면 돼요. 다른 문제도 이제 풀어보는 거지. 그때는 이제 출제자가 이거는 좀 엉성하긴 했네. 뭐 혹은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기출에서 못 봤던 문제인데 이런 게 나왔네. 이건 뭐 특이한 걸 냈구만. 이렇게 이제 파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려도 내가 뭐 크게 실전에서는 상관없겠다. 이게 판단이 서는 거라고. 됐어요? 이 과정으로 꼭 이 4단계를 하시고 무한 반복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나 또 하나 꼭 이제 해야 될 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위치 확인, 포지션을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전체를 이제 다룰 때 여러분들이 이제 포지션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알겠죠? 포지션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가? 과목별로 다 달라요.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럴 테니까, 내가 잘하는 과목은 포지션이 조금 전진 배치돼도 되고, 내가 좀 안 되는 거는 저 밑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갖다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단기 합격생이 나의 준거 롤모델로 딱 되는 것은 좀 그래. 예. 그게 꼭 나의 준거 모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나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하고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 90점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과목 90점이 목표가 돼야 되지만 조금 딸리는 과목은 80점, 조금 되는 과목은 조금 더, 하나 더, 이렇게 하시고 공부하셔라. 그리고 재시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이제 목표가 95, 100 이렇게 가가지고 안전빵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됐어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학 공부법과 그 다음에 행정학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도 되겠죠? 네,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사례 같은 것들 풍부히 말씀드릴 텐데, 뭐 작년에 이제 뭐 또 강의 평가 이렇게 받아봤더니 제 강의에서 불만이 나온 거는 시간을 좀 길게 하지 말아줘라. 뭐 이해합니다, 다. 앉아서 이 수업 듣는 게 매우 어려운데 제가 주제가 안 끝나면은 이게 못 마치겠어. 그래가지고 강의를 어쩔 때 막 80분 이렇게 하니까 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좀 잘 끊어주라 그래서 이해를 제가 다 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그 학생으로 오래 살았지 않았습니까?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힘든데 그거를 갖다가 막 신나가지고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지긴 합니다. 근데 제가 100% 지킨다는 약속은 못 하겠고 100%까지는 아니지만 100%에 가까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50분 되면 딱 끝나고 10분 쉬었다가 딱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지금도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약간의 이제 융통성은 좀 가지고 하자.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그 쓸데기 없는 거에서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약간 애매하더라도 끊고 가는 걸로 한번 제 마음을 좀 고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에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호빵을 사줬는데 애가 집에 안 들어오더래요. 호빵을 사줬는데 애가 좋아해야 되는데 왜 집에 안 들어오지? 그걸 봤더니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호빵을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왜 쳐다보고 있나 그랬더니, 호빵이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 부분이 이렇게 좀 떨어졌나 봐, 이렇게. 그 속살이 약간 보이는 거죠. 그걸 보고 속상해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남아갖고 어디 책 구겨지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 그래서 제가 어디 버스 타려고 뛰어가다가 저 버스 놓치면 안 되는데 뛰어가다가 엎어졌는데, 한번 엎어진 적이 있는데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제 몸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엎어졌는데, 엎어질 때도 손에 책을 들고 있었는데 책 안 구겨 먹으려고 하다가 제 손목이, 이 손등이 나갔어. 손등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그 집착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주제를 하다 주제가 안 끝나면 수업을 못 마치겠어.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 좀 할 텐데 여러분들도 지켜줘야 될 거는 아침에 딱 지켜서 오시고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들락날락 나가고, 우리 학원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없기는 없는데 그거 잘 지켜주시고, 뭐 핸드폰 같은 거 하는 분들도 거의 없고 뭐 좋아요. 우리 학원 분위기는 좋은데 뭐 혹여라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남들한테 끼치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돼요. 그게 뭔 말인지 공부하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분위기는 우리가 다 같이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잡아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불신지옥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불신지옥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서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 수업 시간 안에서 공부하면 공부 다 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서로 해야 되고요. 저는 제 소개 같은 건 잘 안 합니다. 민망해가지고 그럼 못 하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쯤부터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안 해본 게 없다 거의. 그러고 안 가본 데도 없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학원들,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학원들에서부터 뭐 안 가본 데도 없고 안 해본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말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내가 뭐 이런 거 한 사람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거 말하는 거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별로 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강사들 보면 그 얘기만 하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던데 어쩌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쩌라고, 그게 딱 이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알아서 우리 믿음이 좀 형성되고, 레포라 그러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합격할 거다라고 믿고 할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믿음, 선택한 학원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 강사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하면 우리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추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예, 다 그렇게 잘 포진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강사라서 강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신 지옥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네, 그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례 얘기하다 그랬죠. 참, 한 분이 딱 그거 쓴 분이 있어요. 사례가 반복된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약간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웬만하면 사례로 많이 내가 승화시켜 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사례가 똑같다.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단점은 아닌 것 같아. 한편으로 좀 사례가 지겨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 이론을 정확하게 대입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 이론은 완전 끝난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반복되는 사례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게 제일 맞는 사례여서 제가 그거는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또 뭐 그런 대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하시고,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례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례 뭐 없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질문을 하시면 쉬는 시간에 뭐 저 쉬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귀찮게 하면 제가 짜증은 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성격이 안 좋아서 짜증 부리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신경 쓸 바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최대한 알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눈치 보지 말고 저는 제 갈 길 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갈 길 가면 되지 뭐. 나 잠깐 쉬어야 되는데 왜 왔어? 이런 표정을 하더라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필요한 거 나는 고객으로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짜증 사실 부리진 않겠지만은 그런 거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사례 같은 거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세요. 이 사례로는 제가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요거 채워나가면서 퍼즐을 맞춰 나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1시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행정이 뭐고 행정학은 뭔지 이런 부분들부터 이제 시작해 볼 거예요. 지금은 설렁설렁 제가 말도 그냥 했지만 이제 조금 더 힘있게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쉬었다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